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때 기억은 상기도 하기 싫을 만큼 어린 나에게도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고층 아파트촌 너머로 아무렇게나 언덕백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판자촌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아빠는 시장의 노점에서 신발을 팔았는데 늘 힘이 들어 하셨었죠. 오빠와 어린 제 남동생이 있어서 엄마는 다른 일은 할 수도 없었어요. 항상 협소한 그 허름한 집에서도 엄마는 저희들에게 잘해주셨지만 가끔씩 아빠랑 나누는 대화소리를 듣고는 저희 집에 돈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의 깊은 한숨소리와 돈 걱정에 시달린 그 걱정거리를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동네 어귀에 있는 슈퍼에서 두부를 의상으로 산 모양이었는데 그 슈퍼주인 아줌마가 두부값을 달라고 쫓아왔더라고요. 엄마가 깜빡 잊고 바로 갚지 않았던 모양인데 쫓아온 슈퍼집 아줌마가 의상값을 받으러 왔다는 말에 그렇게 놀라는 엄마는 처음 봤어요. 엄마가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엄마가 부랴부랴 아빠 호주머니며 지갑을 다 털어봐도 50원이 부족했었는지 슈퍼집 아줌마한테 쥐죽은 목소리로 50원은 내일 갖다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슈퍼 아줌마가 엄마에게 완전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랬어요. 아니, 뭐 내가 외상값 받으러 다녔어도 두부값을 다 못 받긴 이 집이 처음이네. 됐어요. 다음에는 돈이 없으면 두부는 외상을 하지를 말든가요. 하고 갔어요. 그때 엄마는 죄인처럼 그 슈퍼 아줌마한테 미안하다고 연신 굽신거리며 쩔쩔맸습니다. 그리고 그 슈퍼 아줌마가 돌아간 후에는 털썩 주저앉아서 한없이 소리 없이 우셨어요. 그때 제가 불쌍한 엄마를 안아주면서 함께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가난이 뭔 줄 알게 되었어요. 돈이 없으면 기가 죽는 세상이고 계급이 나눠지는 세상이라는 것도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한없이 여리기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억척스런 아줌마가 되어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갈 무렵에는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러 다니셨어요. 그래도 저녁 때는 엄마가 와서 맛있는 늦은 밥상을 차려주셔서 항상 동생과 눈 빠지게 엄마를 기다리던 생각이 나네요. 부모님의 습관을 따르다 보니 저도 항상 돈을 아끼고 쓰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에서야 겨우 그 무허가 판잣대기 같은 집에서 집 같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어요. 아빠와 엄마가 옷장사를 하게 되면서부터 우리 집의 형편이 좀 더 나아졌어요. 엄마가 손님들을 끄는 솜씨가 대단해서 매출이 많이 올랐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본 돈으로 부동산업을 한다는 큰아버지 사무실에서 일하셨어요. 참 이상했어요. 그렇게도 가난했던 저희 집이 한순간에 잘 살게 될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어요. 엄마는 옷가게에 재미가 붙으셔서 매장을 여러 개를 두고도 오빠와 함께 대형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아빠는 집을 지어서 파는 건축업 일까지 하면서 꽤나 돈을 많이 버셨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먹는 것 말고는 참 검소하게 살아요. 그저 몸에 밴 습관이기도 했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 저희 부모님은 늘 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다닐 때에도 친구들은 제가 지방에서 올라왔거나 시골 출신인 줄 착각하더라고요. 브랜드 옷은 한 번도 걸친 적이 없었고 엄마 가게에서 잘 안 팔린 옷이나 땡처리를 하는 옷들을 가져다가 입었어요. 대충 의류 유통업계를 일을 하다 보니 백화점에 옷을 사 입는 것은 아깝더라고요. 멋부리기 좋아하는 요즘 세대와는 다르게 멋도 별로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탓에 당시에 사귀던 남자친구도 제가 가난한 집의 딸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결코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늘 제가 풍요롭게 산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난은 늘 나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나와는 반대로 남친은 보통의 가정에서 돈에 별 어려움도 없이 평범하게 자란 사람이었어요. 남친 아버지는 공기업에 근무하시다가 퇴직 후에는 어떤 회사 이사로 있다고 들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가정주부로만 줄곧 계셨다는데 저를 굉장히 못마땅해 했어요. 아들이 좋아 죽고 못 산다는 여자친구가 누군가 하고 굉장히 기대가 컸었나 보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더니 그랬어요. 아가씨 아버지는 뭐 하세요? 네, 부동산업을 하시고 계세요. 그럼 엄마는요? 네, 옷가게를 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복덕방에, 어머니는 옷장사를 하신다고요? 어때? 말투가 갑자기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남친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너는 눈이 삐었니?
얘보다 이쁜 애는 널리고 널렸더라. 얼마나 설레발을 떨어서 대단한 아가씨인 줄 알았다니. 어디 촌에서 막 올라온 줄 알겠다. 라고 하시며 자리를 팍 차고 가버리셨어요. 참 황당하고 무참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연예인급 미모를 자랑하는 화려한 도시 여자를 꿈꾸셨나? 나를 보자마자 촌뜨기 같다는 두의 말씀에 자존심이 무척 상한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남친도 그런 내 모습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오늘 눈이 어떻게 되셨나 봐. 별소리를 다 하시네. 그런 후 2주일이 지난 후에 남친이 무슨 조화를 부렸는지 남친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싶다며 시댁 오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남친의 어머니를 만난 후로 엄청 기분이 상해서 남친을 몰려고 싶었는데 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남친 집에 다녀와서 그 다음 일은 생각해보자 했어요. 생각보다 처음 봤을 때처럼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친 아버지도 저를 호의적으로 대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혼 말까지 나왔었죠. 남친은 싱글벙글 좋아 죽더라고요. 거봐, 우리 엄마랑 아빠도 너를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입바른 소리를 했어요. 말은 바로 해야지. 너희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이니까 결혼은 마지못해 시켜준다라는 표정이시던데 뭘 그러냐? 네가 어떻게 했길래 네 엄마가 태도가 바뀌셨니? 내가 뭐 한 것도 없어. 그냥 너 아니면 결혼 같은 거 안 한다고만 했지. 별 수 있냐? 아들이 좋다는 여자랑 결혼시켜야지. 안 그래?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해서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드디어 남친의 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얘들 할아버지는 변호사셨고요. 얘들 작은아버지는 대학 교수입니다. 우리 아들도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회사에 취업을 했고요. 다들 보는 눈도 있고 하니 신혼집은 남 부끄럽지 않게 처음부터 장만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듣자 하니 사돈네께서는 보기 드물게 자수성가하셨다고 하던데요. 다들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어요. 장사로 돈을 많이 버셨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건축업으로 상당히 부동산을 갖고 계신 걸 아는데요. 정말 놀랐어요. 저도 잘 모르는 아빠 사업에 대해서 꿰뚫고 있다니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집은 외벌이에다 월급쟁이라 신혼집을 장만해줄 여력이 없네요. 굳이 신혼집을 신랑 측에 세우란 법은 없지 않겠어요? 여유가 있는 쪽에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신혼집을 장만해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친이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는 제 신혼집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친에게 야단을 쳤어요.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돈 한 푼도 없으면서 큰 소리를 치니?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신혼집 장만이 어려우시다면 양가에서 반반이라도 보태서 해주면 좋겠죠. 그러자 그 말에 입이 시어머니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는 식으로 그랬어요.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셨는가 보네요. 저희 쪽에서는 신혼집을 보태줄 형편도 안 되니까 여유가 되시는 사돈께서 해주시면 안 되냐는 말이에요. 네?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아드님 장가 보내겠다는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도 완전히 뚜껑 열렸어요.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돈이 많으신 사돈께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제가 이미 친척들한테도 자수성가한 부잣집의 딸이라고 자랑을 했으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해주세요. 어이가 없었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누구네 애 이름인가요? 참 자연스럽게 쉽게도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제가 부잣집의 딸이라니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남친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뒷조사를 엉망으로 했길래 저러나 싶었어요. 아빠도 매우 불쾌한 표정이셨어요. 드디어 엄마가 탁자를 탁 치며 말씀하셨어요. 까짓거 내 자식한테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사주는 거 그거 아깝겠어요? 그런데 당신 아들과 함께 사는 신혼집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줄 일 없을 테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요. 알았어요? 뭐요? 이 아줌마가 무식하게 어디다 대고 행패야? 행패라고 했니?
너같이 무식하게 별 잘나지도 않은 아들 가지고 어디 강남에 아파트를 사오라 말아야. 그게 행패지 뭐니? 재수없게 꼴값을 떨고 있네. 지수야, 일 없으니까 이런 것들하고 그만 빠이빠이 하자 라고 하시며 저를 잡고 나와버렸어요. 남친이 자기 엄마한테 난리를 치면서 엄마,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환장했어.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해. 그랬더니 남친 엄마가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정신 차려. 돈밖에 없는 저런 집안에 신혼집도 안 해올 거면 볼장 다 본 거다. 더 볼 것도 말 것도 없는 거야. 뭐 알고나 말해. 그 말을 못 들었으면 모를까 제가 듣고 말았으니 그냥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문을 팍 차고 들어갔습니다. 뭐가 어째요? 우리 집안이 어때서 그래요? 얼마나 잘난 당신의 집안은 거지처럼 신혼집을 구걸해요? 자존심도 없는 당신의 집안은 거지 중에 쌍거지가 아니에요? 그러자 남친이 나서서 미안해 지수야 라고 하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친의 따귀를 있는 힘껏 날려버렸어요. 어디서 감히 우리 부모님 앞에 거지 같은 네 엄마를 데리고 왔니? 생긴 것도 꼭 그 엄마의 그 아들이 아닐까봐 똑같이 닮았네.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라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남친과 헤어졌고 2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엄마가 픽 뉴스를 들고 오셨어요. 작은아버지의 둘째 아들인 승윤이가 사귀는 아가씨가 있는데 신혼집을 장만해오지 않으면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고 별렀다네요. 승윤이가 사귄 아가씨는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는데 특별 채용직이어서 일반 공무원과는 급이 다른다나 어쩐다나 유세를 떨더랍니다. 신혼집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다 신랑 쪽에서 장만해오라니 웃겼대요. 무슨 의사 며느리도 아니고 검사 며느리도 아니면서 기껏해야 공무원 며느리면서 유난스러웠대요. 그래서 작은엄마가 아빠가 여기저기에 발이 넓어서 알아봐 달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게도 아빠의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승윤이가 사귄다는 아가씨는 시의원인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특별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네요. 아무리 조카를 자리 하나 만들어주려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하겠냐면서도 얼마나 돈을 쳐드셨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냐고 다들 시시하면서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작은엄마와 작은아버지가 상견례 엄마와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신부 쪽 부모님이 전 남친의 부모였다네요. 엄마도 너무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그 벌을 못 버렸네. 며느리들 사람한테 신혼집을 장만해오라더니 이젠 사위한테 신혼집을 장만해오라고 했어? 전 남친 엄마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큰아빠 덕에 공무원의 무임승차한 주제에 거들먹거리는 낯짝이 누군가 해서 구경을 왔더니만 세상에 이런 상거지 집안이 여기가 어디라고 또 내 조카에게 빌붙었어? 뭐라고? 무임승차? 그 말에 남친의 여동생이 밖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부끄러운 줄은 알았나 보더라고요. 딱 잡아댈 생각이랑은 말아요. 다 증거 소집도 하고 다 알아봤으니까 어디서 깝치고 사기치고 다녀. 자존심도 없는 거지 중에 상거진 주제에 뭐 공무원 딸이 어쩌고 어째. 네 딸은 물론이고 시의원이란 작자도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뭐가 어째요? 라고 하면서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랬더니 전 남친 아버지가 엄마 앞에 공손한 말투로 사정했다네요. 그래도 전에는 따님과 내 아들이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이번 일은 제발 부탁이니 모른 척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신혼집 장만은 제가 대출을 받든지 어쩌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강남의 아파트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자 작은엄마와 작은아버지가 나서서 한마디 하셨대요. 미쳤습니까? 당신이 하는 짓거리가 하도 괘씸해서 그냥 못 넘어간다고 말해주러 온 거요. 어디 내가 진정서를 냈으니까 두고 봅시다. 그랬더니 정말로 지은 죄가 있었는지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더라네요. 한편으론 깨소금 맛이었어요. 살면서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